최근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북한은 여전히 같은 체제이고 같은 지도자 아래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부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사회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직장을 배정해주고 배급을 주고 생활을 통제하는 대신 개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구조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급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배급이 끊긴 뒤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마당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속 대상이던 장마당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떠받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장마당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장마당은 정보가 오가는 공간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식량을 구하고 약을 사고 옷을 사고 때로는 소문과 정보를 얻습니다.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을 장마당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도 돈이 있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결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떤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의 힘이 커지면서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도 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당 간부와 군 간부가 상위 계층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장사꾼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북자들은 간부들도 장마당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장사꾼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권력과 돈이 결합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청년층의 변화도 매우 큽니다. 탈북자들은 요즘 북한 청년들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조직 생활에 참여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충성심을 가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은 의무이기 때문에 참여할 뿐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청년들은 장마당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나 외부 정보를 접하는데 더 관심을 가집니다. 정보 환경의 변화는 북한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북한 텔레비전과 신문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USB나 SD카드를 통해 외부 영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러한 영상들이 주민들의 생각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다르게 사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탈북자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변화는 탈북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탈북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탈북자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북한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가 큽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북한에서 자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보상이 없고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북한 사회는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급이 사라지고 시장이 생계를 대신하고 돈의 가치가 커지고 정보가 퍼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계층 간 격차가 이전보다 훨씬 뚜렷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도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생존의 차이로까지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는 집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만 돈이 없는 집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계층으로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대상은 노인과 아이들입니다. 노인들은 장마당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배급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지만 지금은 그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노인들은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기는 하지만 학용품이나 교재는 대부분 부모가 마련해야 합니다. 급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를 고른 일도 있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장마당 일을 돕거나 물건을 나르며 집안 생계를 거두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생존에 동원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료 문제도 심각합니다. 북한에는 병원이 존재하지만 실제 치료를 받으려면 약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약은 대부분 장마당에서 구입하며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는 가정은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자들은 감기나 폐렴 같은 병이 큰 병으로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욱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가는 더 이상 기대의 대상이 아니며 가족과 돈과 정보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 국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비공식 네트워크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장마당 인맥, 친척관계, 국경 연결 고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탈북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변화입니다. 국가는 외부 정보 유입과 이동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주민들은 그 통제를 피하는 방법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단속이 강해질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그 비용은 다시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통제와 우회가 반복되면서 사회 전체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큽니다. 실패했을 때 받는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북한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마당을 경험했고 외부 정보를 접했고 비교를 해본 사람들은 예전처럼 국가만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넓어진 시야는 다시 좁아지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은 바로 이 점이 북한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합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깊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은 예전과 다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탈북자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북한 사회는 멈춰있는 사회가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국가가 설계한 변화가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